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박숙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막대기 모양의 물건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두 줄의 선명한 붉은 선이 보였다. 숙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그 물건을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숙자는 많은 일을 겪었다. 젊은 시절의 힘든 직장 생활,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의 고난,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의 평온한 일상까지.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임신을 했다. 60세의 나이에. 숙자는 눈을 감고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로 인한 몸의 변화라고 생각했다. 피로감, 소화불량,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메스꺼움까지.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그녀는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박숙자님,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숙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녀의 나이에 임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는 극히 드문 경우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신중히 결정을 내리라고 조언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숙자는 남편 김철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철수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곧 사실임을 깨달았다. 여보, 우리가 정말 다시 부모가 되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시에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어떡하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가족들과 상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숙자와 철수는 두 명의 자녀들을 집으로 불렀다. 큰딸 민지와 아들 준호가 도착했을 때 부부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숙자가 입을 열었다. 민지와 준호는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무슨 일이세요?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건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숙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게 엄마가 임신을 했어. 순간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민지와 준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다. 60세의 임신이라니 그건 불가능해요.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확실하다고 하시더구나.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 정말 농담 아니죠? 이건 너무 위험해요. 엄마 나이에 출산은 엄청난 위험이 따를 거예요. 철수가 말을 받았다. 우리도 알고 있단다.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엄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기를 낳으시면 그 아이가 2살 될 때 엄마 아빠는 80이 넘으세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건가요? 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아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 자라고 있었다. 너희 말이 맞아. 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에게 온 기적 같은 존재야. 쉽게 포기할 수가 없구나.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희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건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해요. 제발 낙태를 고려해 보세요. 숙자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도 이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숙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곳에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그 생명에 대해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내가 우리에게 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가 널 지켜줄게. 다음날 아침 숙자는 남편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여보, 난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 리 없어요. 힘들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도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 아이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알았어, 여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함께 이 아이를 키워보자.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을 꼭 껴안았다. 고마워요, 여보. 그들은 다시 한번 자녀들을 불러 자신들의 결정을 알렸다. 민지와 준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부모님의 단호한 결심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 민지가 말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엄마, 아빠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동생도 사랑하겠습니다. 숙자와 철수는 자녀들의 지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숙자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숙자님, 고령 임신이다 보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숙자는 진지하게 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가족들과 함께 임신 관리 계획을 세웠다. 철수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기로 했고, 민지는 어머니를 위한 건강식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주말마다 부모님 집을 방문해 집안일을 돕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숙자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녀는 당당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숙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옛 친구 김영희를 만났다. 영희는 숙자의 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숙자야, 혹시 임신한 거니?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영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세상에 60세의 임신이라니 괜찮은 거야? 숙자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나도 놀랐어.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온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영희는 잠시 말을 잊은 듯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놀랍구나. 하지만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다. 축하해, 숙자야. 그날 이후로 숙자의 임신 소식은 동네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의아한 시선이 있었지만 점차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웃들이 축하의 말을 전하며 숙자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숙자와 철수는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그 순간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수도 감격에 겨워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해내고 있어요. 숙자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함께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보자. 집에 돌아와 민지와 준호에게 소식을 전하자 두 사람도 기뻐했다. 처음의 걱정은 이제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와, 남동생이라니. 민지가 환호했다. 벌써부터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요. 준호도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실감이 나네요. 아기 방도 준비해야겠어요. 가족들은 함께 아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작은 방 하나를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고 아기 용품을 하나둘 구입하기 시작했다. 숙자는 뜨개질로 아기 옷과 담요를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임신 7개월에 접어들면서 숙자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가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의사는 엄격한 안정 가료를 권고했다. 박숙자님, 지금부터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누워 계시고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이 소식에 가족들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철수는 회사에 조기 은퇴를 신청했고 민지와 준호는 번갈아가며 부모님 집에 머물며 어머니를 돌보았다. 어느 날 밤 숙자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철수를 불렀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아기가? 철수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숙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사들은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아기가 위험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철수와 자녀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마침내 3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아기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전송하시겠습니까? 모든 가족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신생아실로 안내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은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수 있었다.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의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은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게 우리 동생이에요. 민지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의사가 다가와 아기의 상태를 설명했다. 아기의 체중은 1.8kg으로 조사한 아치고는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당분간 인큐베이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들었다. 앞으로 몇 주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기가 강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의 삶은 병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숙자는 수술 후유증으로 며칠간 중환자실에 머물러야 했지만 그녀의 첫 마디는 아기에 대한 걱정이었다. 우리 아기? 괜찮아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걱정 마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강해. 리사 선생님도 희망적이래. 딸이 갈수록 아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다. 체중이 늘어나고 호흡도 안정되어 갔다. 가족들은 매일 병원을 찾아 아기에게 사랑의 말을 건넸다. 우리 강이 힘내렴. 아빠가 항상 지켜볼게. 강이야, 이모야, 빨리 좋아져서 집에 가자. 강아, 삼촌이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강이는 아기의 이름이었다. 강하다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강이는 날마다 강해져 갔다. 한 달 후 드디어 강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숙자는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아, 정말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철수도 아내 옆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60년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다. 퇴원날, 온 가족이 모여 강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집안은 이미 아기를 맞이할 준비로 가득했다. 아기 방에는 따뜻한 3개의 벽지가 발려 있었고 아기 침대와 갖가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드디어 집에 왔구나, 강아. 숙자가 말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가족들은 돌아가며 강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밤낮 없는 수유와 기저귀 갈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다. 60대의 나이에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체력을 요구했다. 숙자와 철수는 번갈아가며 아기를 돌보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어 갔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여보, 좀 도와줘요.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나도 지금 너무 피곤해. 우리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힘듦이 눈 녹듯 사라졌다. 민지와 준호도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도왔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주말에 부모님 집에 와서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과 일이 있었기에 매일매일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시선도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아이고, 손주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세상에, 그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숙자와 철수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희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다. 그 순간 숙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그래, 강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날 이후로 숙자와 철수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강희가 첫돌을 맞이했을 때 가족들은 작은 지를 열었다. 비록 큰 잔치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강희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귀여운 옹알이로 가족들을 웃게 만들었다. 우리 강희 정말 빨리 자라네요. 민지가 말했다. 그래, 이제 곧 유치원도 가겠어. 준호가 덧붙였다. 숙자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함과 함께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숙자가 말했다. 그래, 힘들었지만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 철수가 대답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강희가 자라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강희라는 작은 기적이 있었다. 강희가 5살이 되었을 때 숙자와 철수는 65세의 나이에 유치원 입학식에 참석했다. 다른 부모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강아, 유치원에서 즐겁게 지내렴.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강희는 활짝 웃으며 부모님을 안아주었다. 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숙자와 철수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비록 나이가 많고 체력이 부족하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더라도 강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의 큰 감동을 주었다. 많은 이들이 숙자와 철수의 용기와 사랑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방송국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숙자와 철수는 망설였지만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시청자들이 숙자와 철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과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숙자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강희는 우리에게 온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숙자와 철수는 70세의 나이에 학부모가 되어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운동회에서 응원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엄마, 아빠, 저 1등 했어요. 강희가 달려와 메달을 보여주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강아. 숙자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철수가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의 나이 많은 모습에 가끔 의아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강희의 웃음과 성장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했다. 시간이 흘러 강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숙자와 철수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지와 준호도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를 돌볼 차례예요. 강희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 열심히 살게요. 숙자와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과 결단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이다. 강희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숙자와 철수는 8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들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강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강희의 학교 생활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아, 너의 꿈은 뭐니? 어느 날 숙자가 물었다. 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들은 강희의 꿈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비록 그들의 나이로 인해 많은 것을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지지는 강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강희가 의대에 입학했을 때 숙자와 철수는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웠다. 그들은 입학식에 참석하여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 키웠죠? 숙자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강희가 의대 3학년이 되었을 때 숙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강아, 숙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우리의 기적이었어. 너를 키우면서 우리는 참 행복했단다. 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 절대 잊지 않을게요. 며칠 후 숙자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철수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강희에게 말했다. 강아, 내 어머니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나도 그럴 거야. 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그로부터 2년 후 강희는 의사가 되어 첫 환자를 맞이했다. 그의 진료실 벽에는 숙자와 철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부모님의 사랑과 용기를 떠올렸다. 엄마, 아빠, 저는 당신들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당신들의 아들이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강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의 부모님의 늦은 나이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 강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 임신과 관련된 의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용기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결단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희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숙자와 철수의 사랑과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한 아이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강희는 자신의 삶을 통해 부모님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매일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올리며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한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당신들의 선택이 저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고 있어요.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강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삶을 통해 숙자와 철수의 사랑과 용기는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힘과 인생의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